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다음 그림책과 함께하다 코너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림책과 함께하다. 민들레 꽃씨를 후후 불어 아이들 마음속에 심듯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 그림책과 함께하다 코너입니다. 동그리님 혹시 이 책으로 수업 해보셨어요? 이 책으로 수업을 못 해봤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사실 내년에 이제 뭘 할지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림책을 조금 하나 두 개씩 모아보던 시점에 발견한 그림책이어서 먼저 여기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해가지고 냉큼 들고 온 그림책이었고요. 내년 수업 선공개가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을까요? 네, 아이들이랑 이제 제목에서 가장 큰 주제는 이제 사과잖아요. 사과에 대한 경험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아까도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책 속에 다양한 예시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예시를 가지고 이야기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에게 사과를 해본 경험. 저는 우선은 이 책의 제목이 사과는 이렇게 하는 거야이기 때문에 받아본 것보다 본인이 사과를 해봤던 경험을 먼저 물어보고 싶고요. 그 감정의 변화를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과를 하기 전에 마음과 사과를 한 후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지, 그리고 사과를 했을 때 온전히 그 사과가 받아들여졌던 경험이었을 때는 진짜로 감정이 어떻게 변했을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고, 사실 그런 경험이 아이들에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진짜로 사과를 했던 경험, 사과를 하고 그 사과가 받아들여지는 경험, 본인의 실수를 곧바로 잘 인정했을 때 어떻게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생각지 못한 이야기들을 또 많이 들려주더라고요. 제 생각과는 많은 상상 초월한 여러 방면으로 상상 초월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궁금하기도 해요. 또 실은 사과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진짜 싫을 때. 진짜 너무 저 사람한테만큼 내가 진짜 사과하기 싫고 뭔가 내가 더 많이 억울한 것 같을 때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진짜 내 잘못일까? 약간 이런. 내가 먼저 사과 맞아? 약간 이럴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땐 어떨지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 아니면 내가 진짜 사과를 해야 할까? 그런 고민들.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사과를 했으니 또 사과를 받아본 경험도 한번 나눠보고. 네. 사실 여기에 다양한 예시가 있지만 이거 말고도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과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하는 방법. 나는 이렇게까지 사과해봤다. 라든지 이런 사과에 관한 이야기. 제목과 연결해서 사과는 이렇게 하는 거야잖아요. 그래서 뭐 나만의 사과하는 방법, 꿀팁 대방출 뭐 이렇게 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의 노하우, 이렇게 사과를 하면 잘 된다. 뭐 상대방이 금방 용서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나름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라 해도. 그렇죠. 뭐 여기 나온 내용 중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진실하게 한다든지 뭐 미안한 표정을 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그거를 모아서 우리 반에 뭐 사과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과 모음집.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과가 받아들여졌는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어린이 입장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애들은 그냥 쉽게는 뭐 미안해, 괜찮아,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정확한 표현들이 있을 때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는 그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사과한 거에 초점을 두는 애들도 많고 반응 따위는 살피지 않고 그냥 미안해, 내가 말했어. 말했어, 나 할 일 다 한 거지.
받는 건 너의 목. 그걸 확인을 굳이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 상대의 표정과 비언어를 살핀다. 그렇죠. 어떤 표정이 사과를 받은 표정일까? 친구가 어떻게 변했는가. 약간 그 가끔씩 그런 애들이 있어요. 미안해, 괜찮아. 약간 이렇게 세트 상품처럼 막 울어. 근데 괜찮대. 그래서 안 괜찮은 것 같은데? 막 이러고. 근데 그냥 괜찮대. 그러고 끝나. 그럼 이제 약간 더 벌집을 쑤시고 싶진 않으니까 그래 잘 가 이렇게는 하는데 안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다고 하는 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그 미안해를 받아들여서 괜찮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배운 공식처럼 누가 미안하다고 하면 나는 괜찮다고 답을 해야 된다고 알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맞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그냥 저는 그런 낌새 같으면 뭐 그냥 한마디 덧붙이면 그래 이렇게 사과해준 너무 용기 있는 거고 받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과를 받으면 이게 시간이 바로 이제 뭐 괜찮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사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계속 반성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반성한 태도를 갖고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덧붙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코뿔소 데일밴드 붙여준 것처럼 네, 시간이 필요하다. 상처가 나아질 때까지는 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친구의 상처를 보살펴줄 필요가 있다. 미안한 척을 해라. 너무 즐겁게 지내지 마라. 조심해야 한다. 아하, 연기도 그렇구나. 필요하다. 또 어떤 활동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아까 동그리님 얘기할 때 또 다른 궁금증은 뭐였냐면 사과하기 너무 싫을 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과하는 방법을 알기 전에 그 어떤 나의 잘못을 직면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는 건가? 이 생각도 들었어요. 사과하기 싫을 때 언제? 저희 반에 아무리 봐도 놀다가 다른 애 한 명이 아프게 한 것 같아요. 그 옆에 주변에 악 소리를 질렀나 봐요. 그 주변 애들이 야 너 빨리 사과해 이랬더니 버티고 있더래요. 저는 문 밖에서 듣고 있었거든. 마침 얘들 어떻게 해결하나? 사과해 버티고 있고 이제 똑똑한 애들이니까 그 항상 말리는 친구들은 네가 아무리 놀다 그랬어도 쟤를 손을 뭐 어떻게 했으니까 사과해야 돼. 다 알려줬어요. 하지만 아니야 난 그냥 놀다 그런 거야. 버티기더라고요. 그게 좀 많아가지고 얘는 미안해 한마디면 끝날 일을 왜 그렇게 사과하기 싫어할까? 뭐 어떤 요소가 이렇게 버티게 만들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친구들은 정남이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 저게 아닌데 아무리 놀다 그랬어도 아프게 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 건데 막 이러니까 일단 들어가가지고 그냥 제가 놀다가 이렇게 탁 쳤어. 너 사과 안 받아도 괜찮지? 네 놀다 그런 거니까. 거울 치료?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막 도리도리 해요. 그건 싫어. 왜? 넌 사과를 받아야겠어? 넌 지금 사과 안 하고 있잖아. 그럴 때 걔는 이제 그때부터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막 하면서 아프게 했으면 일단 무조건 사과하는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조금 이제는 걔는 항상 변명이 붙어 있던 아이였으니까 이제 11월, 12월쯤 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올라오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너한테 구구절절 설명해야겠니? 그냥 미안하다면 미안하다고 해! 하고 이제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할 때는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얘는 끝까지 항상 버텨요. 어떤 일이 있어도 버텨서. 왜 너희들은 어쩔 때 사과를 하기가 싫어? 하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맞아. 사과를 가로막는 것들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해볼게요. 진짜 미안하지 않아서 아니면 나는 하려고 했는데 딴 친구들이 너무 강요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강요했어. 미안한 마음이 요만큼 있었는데 너무 옆에서 막 분위기를 막 해. 어, 어. 나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걸 한번 가로막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아까 예를 들면 뭐 약간 청개구리 같은 애는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막 옆에서 막 뭐라 하면 더 하기 싫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럼 얘들아 해결책은 뭘까 하면 걔가 사과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줘요. 어떻게 보면 사과가
강요할 수 있는 또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사과를 강요하다 보면 얘도 진정성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하기 싫다는 마음이 또 이렇게 치받쳐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기다려주기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막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사과를 안 했는지, 하기 싫은 경우는 어떨 때인지. 사과. 네, 사과하는 게 되게 익숙하지 않은 집안 분위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거기서 이제 사과를 하는 순간 어머 제가 왜 저러지?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약간 뭘 숨기고 있나? 막 이런. 사소한 일에 이제 사과를 하지. 약간 또 좀 저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사과 뭐 굳이 약간 그냥 넘어가는 그런 저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게 저도 좀 어려웠고요. 사과를 하는 게 되게 괜찮고 뭐 사과할 수 있다. 사과해도 별일 아니다. 라는 거를 학급에서는 좀 배워야 돼. 우리 학급에서는 이 정도 일은 가볍게 사과 넘어가는 거야. 뭐 죽을 죄를 지고 뭐 그런 거 아니고 사과는 되게 좋은 거고 약간 이렇게 좀 세뇌미 이게 필요하지 않나.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줘야 되는 거. 사과하는 게 너무 좀 큰 일이고 사과는 살짝 힘든 가정 분위기인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그런 애들 좀 많지 않아요? 막 사과해야 되는 순간이 되면 입을 꾹 다물고 버티는 거야. 맞아요. 끝까지. 그래서 아까 망고빙수님 얘기처럼 별거 아니어서 그냥 지나갈 일인데 일이 점점 커지는 거야. 맞아. 꾹 이러고 있다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되돌릴 수 없을 지경까지 막 가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정말. 학폭 이런 것 때문에 아닌가요? 사과하는 순간 너 잘못했어. 학폭. 잘못을 인정하는 게 더 큰 잘못을 만들어낸다? 세상에.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정말 부끄러워서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말하는 게 맞아요. 쑥스러운 아이들도 있고 불교할 때 입국 다무는 거랑 같은 맥락 아닐까요? 입국 다물고 있다 보면 선생님은 이제 시간에 쫓기니까 얘만 봐줄 수 없으니까 무야무야 넘어가고 되게 안 좋은 건데. 그러게 요즘에 그런 애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사과를 못해. 그래서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사과하기 싫을 때 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이랑 그런 중재 상황이 계속 놓여지면 뭔가 그래서 사실 되게 사소한 거 있잖아요. 지나가다 이제 부딪혔어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 뺏어갔어요. 아니면 제가 뭐 책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가져갔어요. 라든지 아니면 제가 먼저 골랐는데 뭐 약간 이런 정말 사소한 것들인데 이제 어쨌든 아이들의 입장에서 사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랬구나 그럼 뭐 이렇게 뭐 사과해서 이제 해볼까 이제 하면 싫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왜 지를까? 사과하는 순간 내가 먼저 집었다고 생각한 책을 양보해야 되니까 미안하고 책을 돌려줘야 돼. 내가 보고 싶은데 둘 다 못 보지. 약간 그래서 그래.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지는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이 사과하는 게 지는 거다. 저는 해결을 못 찾아서 그냥 애들한테 사과하는 게 지는 거니 아니야 어른들도 못하는 어른스러운 일이야 라고 세뇌를 시키는데 애들은 안 해요. 그렇죠. 점점 사회 분위기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서. 그래 아까 그 2명 똑같이 잘못한 벌꿀하고 그 파리 꿀벌 벌꿀은 벌꿀 소리고. 근데 쟤네들도 똑같지 않을까? 먼저 얘기하는 순간 지는 거야. 지는 거 또는 나만 잘못한 게 되는 거 똑같이 잘못했는데 나는 사과했어. 근데 얘가 사과를 안 해. 할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사과를 먼저 똑같은 잘못인데 내가 먼저 사과했어. 근데 얘도 사과를 하면 좋겠는데 얘는 안 해? 그럼 나는 뭐지?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억울하잖아요. 같이 잘못했는데 나만 사과해야 돼? 쟤는 사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약간 사과의 의미부터 알아야 되는 거겠네요. 일이 좀 커지네. 부터 수습해야 할지. 이거 배우기 지금 너무 이 빠른 느낌. 사과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방법론적인 접근이 아니야. 그러니까 비웃어도 사과하면은 그렇지. 다행인 거는. 이 존재론적인 사과의 존재부터 가야 되는 거야. 왜 사과를 해야 하는가? 막 이런 거. 아하. 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이야기인데 사과에 대한 얘기가 그죠? 접근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사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길래 이렇게 어려워할까?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네요. 어쨌든 그 사과를 가로막는 장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사과가 갖는 의미가 어떤 뭐 승부의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발판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의미를 좀 받아들이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과를 해본 경험과 받아본 경험에 대해서 약간 우리 예전에 했던 그 핫시팅 활동이나 아니면 아까 뭐 거울치료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상대의 입장이 돼보는 그 어떤 역할극 대본처럼 해보는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사과를 할 때와 사과를 받을 때의 느낌을 좀 비교해보는 활동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역할극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진짜 예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명은 이 대사를 주고 똑같이 하고 그 그러니까 노랑 예스 나오는 거. 좋은 그리고 예였던.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관객들이 그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도 한번 얘기해보고 간접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실제 경험을 발표를 했을 때 갑자기 생각이 사실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나와 있는 걸로 역할극을 한번 해보는 것도 특히 또 사과를 한다는 건 어쨌든 좋은 경험은 아니잖아요. 자신의 실수나 어떤 잘못한 점에 대해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떠오른다고 해도 그걸 또 바로 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말하다 보니 이 얘기를 내가 왜 시작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요걸 그냥 대본처럼 주고 한번 그 역할이 돼서 어떤 기분이 드는지 그러니까 지금 뭐 첫 번째 경우라면 오른쪽에 있는 친구의 역할을 이렇게 막 말을 했어. 그럼 왼쪽 친구에게 즉석 인터뷰를 하는 거죠. 잠깐 끊고 지금 이런 말을 들었는데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뭐 사과를 받은 것 같은가요? 뭐 이 속상함이 좀 나아졌나요? 기분이 좀 개선됐나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물어보면 아니요? 더 열받는데요? 막 이러고. 그래서 이 당사자가 되어서 그때의 기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가진 책 중에 생각하는 개구리인가? 뭐 그 책에 뭐 얘기가 나오냐면 마음을 탐구하는 얘기가 나와요.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마음이 없는데, 마음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지? 하면서 탐구하고 끝이 뭐가 나냐면 마음은 얼굴에 드러나는구나.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의식하고 하면 잘 하기 어려우니까 그 관객으로 있는 친구들한테 비밀 쪽지를 줘서 아이들의 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관찰해 보라고 하면 상대방이 사과를 해서 기분이 괜찮아졌을 때와 더 화가 났을 때 얼굴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걸 관찰함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과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그런 비언어적 요소,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선생님이 정리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어때요? 역할극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주로 나쁜 예를 선생님이 했는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일 살려야 되니까. 네, 제일 말 안 듣는 애 이제 불러다가서 너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 어디 그냥 사과하래. 이러면 애들 되게 좋아해. 마음 얘 어때? 벌써 풀린 거 아니에요? 막 좋아하고. 사과 받아줬어요. 해보니까 좋아요. 주로 얄미운 역할 이런 거 교사가 해야 돼. 살려야 되니까. 그럼 어떤 반응이 주로 나오나요? 의도한 대로 나와요? 막 욕하려고 그러고. 약간 어려서 아직. 평소 버릇 나와. 평소 버릇.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애들이 잘 못 살리니까. 얄밉게. 그치, 얄밉게, 그치. 나쁘게. 요 상황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감정선이 확 올라오게, 그쵸? 그리고 그걸 한번 시범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손들고 하는데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시작을 교사가 끊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그거 보고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보고 하고, 아까 우리 인터뷰 얘기를 했지만 이제 뭐 질문해봐라 그랬을 때 아이들이 잘 하면 좋은데 사실 인터뷰 이 질문 자체를 잘 못 뽑아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할 질문들을 좀 미리 준비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더 질문할 거리가 있으면 이제 해주고. 좀 더해서 거기다가. 그래서 기본 질문들, 공통 질문들을 좀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더 나누고 싶은 활동이 있으신가요? 그 이분이 홈페이지가 있으십니다. 어머나. 그래서 이분이시고요. 어. 데이비드 라로체 같은 이분이시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그 자기 쓴 책에 뭐 이렇게 동영상하고 어머. 활동지가 있는데 어. 일단 컬러링 있고요. 예, 색칠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그 또 빈칸 넣기 있어요. 어머나. 예, 색칠하기 요거는 색칠하기 그리고 네, 빈칸 넣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고 저학년들은 좀 색칠도 빈칸 하고. 어떤 빈칸이? 그 이제 다른 상황을 주고 여기는 이제 그렇게 나와있어.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어머나. 이 새끼 사자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를 여기다 쓰는 거죠. 이런 상황에는 뭐 이런 활동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영어지만. 색칠도 하고 글도 써보고. 외국 애들도 똑같은가 봐. 그러니까 이런 책을 썼겠죠. 뭐. 저도 아까 그 생각했던 게 이게 이제 뒤로 갈수록 굉장히 말이 많아지잖아요, 대사가. 근데 앞에는 없어요. 그래서 쭉 책을 읽은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말풍선 붙이기, 뭐라고 말할까. 그럼 이제 우리가 사과를 이렇게 하는 게 다 배웠으니까, 그럼 이 표지의 비번은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코끼리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뭐 길이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해서 이렇게 말풍선을 붙이는 활동을 하면서 그 말을 연습해보고 상황에 맞는 사과 표현을 연습하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학습지도 사실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맞아요. 일종의 그런 거죠. 놀랬어. 어머. 그러니까 엄청난 사생활. 하다가 근데 이제 이랬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다가 그러네요. 요즘에는 무슨 뭐 별 좋은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말풍선을 여기다 딱 붙이고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그럼 애들이 막 다 포스트잇에다 써서 갖고 오면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황에 가장 알맞은 베스트는 뭘까? 뭐 이러면 이제 애들이 골라서 한다든지.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은 되게 이렇게 당황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사실 저런 거 다 되게 당황스러운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런 걸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에게 저런 상황이 오면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말을 저장해놔. 그래야 그 상황이 왔을 때 그 말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애들도 이 상황에 뭐라고 말할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자기의 주머니를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 이 앞쪽에는 말이 없잖아요. 사과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요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활동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사과의 방법에 맞는지 그러면 그렇게 사과를 했을 때 과연 이 코끼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쥐가 이 사과를 받아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뭐 개인 활동도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이거 연습하는 게 쉽지 않으면 짝이랑 같이 한 장면 해도 좋을 것 같고 뭐 모든 별로 한 장면 맡아서 같이 좋은 말들을 의논하면서 찾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발표해보기도 하고 실제로 말로 역할극처럼 뭐 상황극으로 만들어서 해도 같이 되고. 해보기도 하고 이게 또 알고 있는 거랑 입 밖으로 나오는 게 또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꾸 입에 붙을 수 있게끔 여러 번 말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원작자의 홈페이지까지 공유한
그림책과 함께하다 코너를 마치고요. 이제 우리 모임의 하이라이트 그림책과 나아가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책과 나아가다. 작은 꽃씨를 바람을 태워 큰 세상으로 날려보내는 시간, 그림책과 나아가다 코너입니다. 오늘 멤버가 좀 적어가지고 녹음이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역시 그럴 리는 없군요. 우리 오늘 또 사과에 대한 그림책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아까 제가 처음에 그림책 보고 왜 이렇게 이 그림체가 익숙할까 이 이야기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컬러링지 아까 있다고 했을 때 그림 작가님이 되게 마음이 넓으시구나. 사실은 컬러링 활동지 같은 건 그림 작가님이 허락해줘야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이 그림체 자체가 애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어떤 요즘식의 동글동글 귀여운 그림체라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왠지 이 마지막 곰 때문에 그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봤던 그림이라고 생각한 게 얘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작가는 다른 사람이에요. 네,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 다른 사람인데 맞습니다. 곰이 나오는 또 그림책이 많더라고요. 곰이 주인. 이 두 사람이 같이 계속 하나? 그림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또 이 두 사람이 같이 쓴 그림책이 또 그림책도 있어요. 네, 더 나누실 이야기가 없다면 우리 모임의 하이라이트 오자 토크로 오늘 모임을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제목이 사과는 이렇게 하는 거야를 가지고 긴 시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책을 5자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발표하신 동그리님부터 기회를 드릴까요? 네. 싫은 것 같은데? 저는 네. 사과는 바로. 사실 쉽지 않지만 또 돌아서서 또 사과하려면 좀 머쓱하잖아요. 딱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순간이 온다면 바로 사과할 수 있는 바로 지금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렇게 털고 가야지 또 그걸 또 가지고 가면 또 서로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맞아요. 지나간 일을 다시 꺼내서 사과하는 것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떨 때 생각하면 타이밍 놓쳐서 말 못하는 경우도 많고 사과는 역시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것이 맞다. 자, 우리는 언제나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좀 비슷한데 네. 사과는 쉽게 사과는 쉽게 그냥 그 자리에서 미안해 요 세 글자가 오히려 더 진정성 있고 구차하게 뒤에 변명 없어도 괜찮아 하고 그 정말 서로 깔끔하고 자기한테 남는 것도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사과하면 나쁜 건 없을 것 같아요. 좋을 것 오히려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친구가 떠오르네요. 네. 그렇죠. 굳이 버티지 않고 맞아요. 그냥 그래서 미안하다 하면 되는데 괜히 감정의 골을 덮할 것 없이 빨리 사과를 그냥 쉽게 털어내는 것이 오히려 맞다. 네, 버스 여행님. 저는 사과 괜찮아로 하고 싶습니다. 그 사과를 한다는 게 되게 무겁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뭐 그랬을 때 그냥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를 좀 애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워낙 사과할 일이 많으니까 학교 살다 보면 그래서 그런 거 애들이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림책이 되게 그런 걸 알려줄 때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것 같아서 좋은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주 무거운 사과 주제가 떠올랐는데 요즘 그 영화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서울의 봄도 그렇죠. 결국 그분은 사과를 안 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배우만 사과하고 다닌대요. 저런 어머 시사회에서 미리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도 여전히 그 사과가 되지 않아서 그쵸.
참 쉽지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모모님은? 네, 저는 아까 제일 저한테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있었어요. 그 거북이 할아버지들이랑 그래서 늦어도 해봐. 그러니까 사과를 바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나 못했더라면 나중에 해도 되니까 늦어도 한번 해봐. 네. 역시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 늦었더라도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 네. 그렇죠.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무리. 저는 정말 미안해. 결국은 정말 미안하다는 그 말이 시작이고 끝이고 결국은 다음으로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 정말에 담긴 정말이 얼만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정말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타이밍과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저는 그것도 용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깊이 자리 잡아서 정말 아까 망고빙수님, 버스 여행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과가 필요한 순간에는 쉽게 사과하고 서로가 마음에 앙금이 남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사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그림책이 올지 새해에 새 그림책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